높이 뻗은 빌딩가, 여기에 오늘의 두 번째 기업이 있다는데요. 야, 여기 근처는 맞는 것 같은데 도통 감이 안 오는데. 아니 뭐 좀 힌트라도 주시면. 찾은 것 같아요. 저기네. 저기야. 멀리서도 눈에 띄는 이곳이 오늘의 두 번째 기업입니다. 12시도 채 되지 않은 이른 점심에도 불구하고 웨이팅 행렬이 이어지는데요. 도대체 뭘 드시려고 이렇게 기다리시나? 이 동네에서 되게 유명한 된장찌개 집이라고 해가지고 오게 됐어요. 팀원들이 여기 되게 맛있다고 해서 이번에 같이 와봤거든요. 기대됩니다. 식당 안은 손님들로 이미 만석. 이곳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서는 오픈런은 기본이라는데요.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는 이 집만의 특별한 메뉴. 끓여서 먹을 수 있어서 너무 맛있고 직장인들 점심에 먹기에 딱입니다. 바로 된장 전골. 그스하고 진한 된장 국물에 소고기 삼겹살을 푸짐하게 넣고 끓인 우삼겹 된장 전골은 이 집만의 시그니처 메뉴라고 합니다. 먹고 또 먹고 그야말로 멈출 수 없는 맛. 깔끔하고 구수하니 아주 맛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바지락이랑 이런 걸 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소고기가 들어간 된장찌개가 저희가 처음 먹어보는데 진짜 맛있네요. 소고기 맛이 좀 잘 우러나서 맛있어요. 손님들 칭찬 일색의 된장 전골 맛을 안 볼 수 없겠죠? 실례하겠습니다. 밑반찬하고 고깃밥 먼저 나눠드릴게요. 야, 이거는 뭐예요? 저희 지금 반찬으로 나가고 있는 김치찜이고요. 네. 저희가 손수 구운 김이에요. 그날 직접 참기름을 발라 프라이팬에 구워내는 김은 그야말로 고소함과 바삭함의 끝판왕인데요. 된장 전골과 환상궁합 자랑하는 김치찜까지 밑반찬 하나에도 정성이 가득한데요. 모든 밑반찬은 점심시간 한정 무한 리필. 인심도 구하네요. 바삭하고 고소하고 짭조름하고 삼박자가 다 있어. 바삭고소 짭조름, 바삭고소 짭조름. 야, 실례하겠습니다. 어우. 음식 놔드릴게요. 야, 통째로 다 넣으셨네 소를. 주문이 들어오자마자 고기며 채소며 두부까지 푸짐하게 배치하고 특제 된장 소스 부어내면 끝. 회전율이 생명인 점심시간에도 단 1분 만에 조리가 완성됩니다. 제가 된장찌개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우리 엄마가 두부를 그냥 송송송송 썰어 넣어가지고 소고기를 그냥 싹 넣어가지고 끓여주셨는데 딱 비주얼은 그 모양이거든요. 과연 맛도 엄마의 손맛 그대로일지? 야, 이게 묵을 대로 묵은 맛이라고 해야 되나? 야, 장맛은 진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정말 이 맛이 깊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깊습니다. 야, 여기에다가 말아가지고 김치 하나 딱 올려 먹으면 그것도 아지는 맛이죠? 야, 이 한국인의 소울푸드가 왜 이 된장 전골인지 아우 여기 오면은요 제대로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머릿속에 딱 입력하고 각인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 불문, 성별 불문. 한국인이라면 모두가 좋아하는 맛. 그래서인지 손님들의 연령대도 젊은 직장인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합니다. 술 땡겨요. 너무 맛있어가지고요. 저희 남편이 술도 좋아하고 그래서 저녁에 와서 한번 먹으려고요. 저녁이 되면 메뉴는 180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또다시 웨이팅 행렬이 시작되는데요. 같은 장소 그러나 점심과는 전혀 다른 모습. 보세요. 반대니까는 주점이 됐어요. 저녁 영업의 메뉴는 점심과는 확연하게 다른데요. 점심 영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저녁을 주점으로 변신시킬 특별한 메뉴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술을 부르는 마력의 안주, 과연 그 정체는? 선생님, 지금 어떤 메뉴 주문하신 거예요? 아, 저는 저기 수육 무침이랑 수육 전골 하나 주문했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수육 전골과 수육 무침. 저녁 매출의 1등 공신들이죠. 아롱사태며 소힘줄과 부채살까지 소고기의 다양한 부위를 푸짐하게 썰어내고 냄비 위에 아낌없이 쌓아 올린 후 진하고 감칠맛 가득한 육수를 채워주고 보글보글 끓이기만 하면 마력의 안주 수육 전골이 완성됩니다. 아니 쌀쌀해지면 이거 뜨끈뜨끈한 국물에 진한 국물에 미나리인가? 그에 들어가서 시원하고 스지 같은 거 집어넣고 먹으면은 마음이 푸근해. 그래서 항상 먹고 있어요. 전골 하나에 넘치도록 푸짐한 고기는 고단한 하루 일과를 마친 후 고기의 위로가 시급한 직장인들에게 인기 만점이라고 합니다. 모든 수육 전골과 함께 저녁 매출에 또 다른 주역이 있다는데요. 보기만 해도 침샘 폭발 모듬 수육 무침입니다. 부드러운 수육에 상큼한 미나리의 조합, 새콤달콤한 특제 소스까지, 아이고 웃음이 절로 나는 맛이라는데요. 수육무침만의 그 매력이 있다면 어떤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고기가 여러 개가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냥 다양하게 좀 즐겨볼 수 있었던 것 같고, 뭐 야채도 깻잎, 뭐 미나리 등등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요거 쌌다가 저거 쌌다 이런 다양하게 즐겨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수육으로 무침을 하니까 고기 맛도 느끼면서 새콤달콤한 그런 것도 느낄 수 있어서 일석이조인 것 같아요. 너무 맛있습니다. 손님들의 극찬을 받는 수육 무침. 여기엔 또 어떤 맛의 비결이 숨겨져 있을지 궁금한데요. 아유 주방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밖에 지금 난리 났어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 엄청나게 바쁘시죠? 진짜 손실 틈이 없어요. 아니 이거 무침의 핵심은 요 소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비법 소스 딱 넣으면은 요거 이제 무침이 완성이 되는 거죠? 아니, 한 가지 딱 핵심 포인트 하나 좀 남아 있습니다. 뭐가 또 남아 있어요? 이게 저희 네. 회사의 정말 특제 비법 막걸리 식초라고 하는 건데 이거. 얘로 마무리를 해주면은 기존에 있었던 식감을 한층 더 살려주면서 아니 근데 이거 막 핵심이고 막 이게 비법인데 이렇게 막 막걸리 식초가 들어간다고 지금 이게 카메라 앞에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사장님한테 혼날 생각으로 와. 빨간 특제 소스에 활용 점점 막걸리 식초까지 둘러주면 턱 쏘는 상큼함이 더해진 군침 유발자 수육 무침이 완성됩니다. 점심부터 저녁까지 고생한 경균 씨 그냥 갈 수 있나요? 저녁 메뉴까지 깔끔하게 클리어합니다. 행복이 뭐 별건가요? 이런 게 행복이죠. 진짜 오늘 하루 종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또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은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맛있어서 그런가? 한국인의 모든 입맛을 사로잡는 이 소울푸드뿐만 아니라 새로운 메뉴로 선보이고 있는 이 기업만의 경쟁력 궁금하다면요. 바로바로 스튜디오에서 공개할게요. 저도 한국 사람인지라 이게 우리의 전통 식품인 된장을 베이스로 한 음식이라서 그런지 왠지 더 막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엄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창업주가 음식 장사 구단 같아요. 저희 촉이 좀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느낌이 아주 좋은 사업장인데 네. 한 3가지쯤 컨셉이 또 담긴 것 같아요. 하나는 우선 이제 옛 것을 떠오르게 하는 그 네. 레트로라고 하잖아요. 다시 새롭게 해석을 해. 그럼 이건 이제 어메니티하게 또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식감에 또 추억 속의 풍미에 현대식 감각을 집어넣어서 만드는 거라 아마 뭔가 노리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요즘 제가 트렌드잖아요. 봐서는 네. 밥을 파는 척하면서 네. 술을 마시게 하는 아마 그 전략이 아니냐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시죠? 오늘 이 자리에 옥도현장의 브랜드 관리부 장원호 부장님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브랜드 네임에서부터 뭔가 질그릇 같은 이렇게 투박함과 정감이 느껴지는데 어떤 의미를 담은 브랜드인지 기업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된장을 베이스로 좀 획일화된 외식 시장 속에 좀 특별하게 풀어낸 희소성을 가진 브랜드입니다. 지복자를 써서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가족에게 따뜻한 음식을 제공한다는 일념으로 모든 메뉴를 제공하고 있고 그 손님이 몰리는 시간대에도 뭐 1분이면 그
메뉴 세팅이 가능한 정도로 네. 그 좀 간편한 주방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빠른 회전율로 그 폭발적인 퍼포먼스를 이끌어낸 브랜드입니다. 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맹점이 제가 알고 나니까 주변에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오. 한 몇 군데 정도나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 6개의 직영점과 그 2개의 가맹점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에 이제 6개 점포가 공사 중에 있고요. 와. 그다음에 11월 중으로 그 오픈 예정돼 있습니다. 그 이제 막 시작해서 2개 가맹점이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계약건들이 지금 현재 좀 밀려 있어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오픈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실은 제가 이제 이걸 보고 이게 장사하는 소위 말하는 수완으로 보면 네. 속도를 높일 법도 한데 8개 중에 2개만 가맹점이고 6개는 본인이 본점이 돈을 대서 하는 직영점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프랜차이즈가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많은 가맹점주들의 눈물이 나는 그런 어려움도 많거든요. 네. 아마 처음부터 이런 책임 경영에 대한 모토를 가지고 계신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 좀 획일화된 그 외식 시장 속에서 특별하게 나타난 브랜드이다 보니까 그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반짝 유행했다가 그 없어지는 그런 아이템이 아닌 그 좀 대중적이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된장을 메인 아이템으로 그 브랜드를 준비했고 그 가맹점의 신뢰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 다수의 직영점을 운영하며 그 매출로 그 입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신뢰를 바탕으로 가맹점과 오랫동안 함께하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장사가 좀 잘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욕심이 난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맹점의 수를 확장시키는 게 주력했던 게 아니라 함께 성공하는 상생에 주력을 하셨다. 그래서 직영점, 가맹점 모두 매출이 상당하다고 이렇게 자부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입니까? 네. 그 처음 시작 자체가 이제 빠른 확장보다는 그 오래 갈 수 있는 확실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기획했기 때문에 네. 그 메뉴부터 그 수익률을 세팅하기까지 오랜 기간을 준비했고 그 이런 탄탄한 준비 덕분인지 매장 평균 매출이 1억 5천만 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판교점 같은 경우는 20평도 안 되는 소형 점포인데도 1억 2천만 원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요. 네. 그 여의도점의 경우는 하루 평균 웨이팅이 120팀 정도 되며 그 손님들이 계속해서 찾아주시는 그런 매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제가 약간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물어봤는데 바로 그냥 확실하게 알려주시니까 너무 좋고요. 이렇게 자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높은 매출을 가능하게 한 이 기업의 브랜드 경쟁력이 과연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희만의 경쟁력은 3가지로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점심에 된장 전골과 저녁에 수육 전골을 메인 아이템으로 하루 동안 버리는 시간 없이 그 운영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 점심 매출로만 해서도 손익분기점을 넘는 점포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초보자도 가능한 쉽고 간편한 조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했고요. 네. 1분이면 메뉴가 나올 수 있는 주방 시스템으로 그 회전 속도가 빨라서 그 폭발적인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었습니다. 1분이면 정말 빠른 거죠. 네. 예. 세 번째로는 그 매장에 맞춘 탄탄한 마케팅으로 그 오픈하고 모든 매장들의 매출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본사에서도 그 미디어 송출, 촬영 등 마케팅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을 또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직접 현장에서 이 맛이 봤잖아요. 네. 경쟁력은 맛에 있더라고요. 네, 확실히 아무래도 맛집이다 보니까 맛을 빼놓고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기존에 제가 먹어봤던 이 된장 전골이랑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먹을 때도 맛있지만 다음날 또 생각나는 게 대체 거기에 뭐가 들어있길래 다음날 또 생각날까? 고향의 맛인가요? 네. 이게 엄마가 끓여준 된장찌개보다 더 맛있는 된장찌개는 여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게 숨어있는 비법인지 그것도 궁금해요. 네, 그 된장을 풀고 육수를 우려서 만드는 된장찌개의 모든 과정을 그 단축시키기 위해서 모든 일련의 과정을 농축 베이스로 만들어서 그 일정 비율로
물만 희석해서 나가면 되는 간편한 조리법이 차별점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아, 이 그 농축되는 비율 이런 건 안 알려주시네요. 네. 뭐 개발 기간만 1년 네. 이상이 소요되었지만 그 덕분에 1분이면 메뉴 세팅이 가능하고 조리하는 사람과 매장 환경이 달라도 그 동일한 맛을 낼 수 있어서 그 모든 매장이 그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이 차별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된장 소스 외에도 수육 무침에 들어가는 소스도 자체로 개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메뉴의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소스들에 대해서 지식재산권 보호는 어떻게 좀 준비하고 계신가요? 특허 등록은 따로 안 했지만 지금 뭐 전체적으로 브랜드 관련 내용들에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업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기업만의 노하우나 기술들을 특허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변리사님, 그렇죠? 네. 네. 음식 레시피도 일단 특허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개발하신 핵심적인 노하우에 대해서는 특허 등록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레시피 같은 경우 특허 등록을 위해 그 내용을 공개하기보다는 내부적인 노하우로만 간직하는 걸 더 선호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뭐 어느 쪽이 맞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전략을 수립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부적인 노하우로 간직하실 때는 정말로 누구도 알 수 없게 외부로 유출돼서 다른 사람이 쉽게 따라할 수 없도록 영업비밀 보호 체계를 잘 갖춰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내부 직원이 레시피를 배워서 다른 곳에 유출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도 사전에 이 영업비밀 보호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지 않았다면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흔히 하는 이야기로 콜라의 이제 그 배합은 아무도 모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군요. 그런 것처럼 철저한 보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편으로는 특허로 등록하실 경우에는 레시피 일부가 공개되긴 하지만 이제 등록이 되면 안정적인 보호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레시피를 일부 공개하되 정말 또 민감한 부분은 살짝 감추는 전략도 활용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레시피에 대한 특허를 등록하실 경우 또 해당 음식에 대한 오리지널리티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외부에게 보여주는 효과도 작지 않습니다. 네. 이런 점을 마케팅에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실제로 최근에 유명한 치킨 프랜차이즈 사이에서 이제 인기 있는 모 치킨 메뉴의 레시피에 대해서 특허 분쟁이 벌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소송 결과는 사실 뭐 무관하게 그 특허를 보유한 치킨 브랜드는 그 종류의 치킨은 우리가 원조다라는 홍보 효과도 얻을 수 있었던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사실 이 사업은 이제 메뉴 개발의 그 절묘함도 굉장히 놀랍지만 실은 제가 볼 땐 이게 공간 사업입니다. 네. 이 공간 전략이 중요한데 따라서 점포 입지와 또 공간 내부의 그 공간 경영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는데 입맛이나 가격이나 정취 이런 것을 잊지 않고 찾아올 수 있는 좀 핵심 장소를 골라서 하시는 게 중요한데 앞으로도 좀 그런 거에 관련해서는 이 팬덤이 형성돼서 쉽게 좀 찾아올 수 있고 또 요지나 또는 사통팔달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전략으로 일단은 좀 이 단골을 넓혀 나가시는 그런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단골을 넓혀 나가는 그런 예. 전략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왜냐하면 근데- 매장이 작기 때문에 네. 일시에 많이 오면 응대도 안 되고 또 종업원에 대한 그 이 신축적인 관리도 어렵거든요. 네, 역시 좋은 조언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국내 시장에 더 확고한 입지를 다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넓은 시장을 향한 도전도 생각하실 만한 것 같아요. 혹시 국내를 넘어서 K푸드로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구상이나 계획 같은 것도 있으실까요? 지금 뭐 일본 관광객들이 고객으로 오는 빈도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러던 중 일본 좀 외식 관계자가 저희 식당에 와서 네. 그 식사를 했고 그 오. 부분에서 좀 크게 만족을 하고 좀 극찬을 하면서 극찬을. 네, 오이시 데스.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그분이 이제 일본 진출에 대해 이제 권유를 받았습니다. 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걸 계기로 일본 진출에 대해 이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본에 이어서 또 이렇게 서양 쪽으로도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은데요. 지금의 성장만큼이나 앞으로의 성장이 더 많이 기대되는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워낙 계획이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좀 축약해서 앞으로의 계획 들어볼 수 있을까요? 기본에 충실한 정직한 기업을 만들고 싶고 고객과 점주가 그 신뢰하는 1등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꼭 이루실 것 같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소재로 경쟁력과 차별화를 이끌어내는 이 기업이 지금보다 더 성장을 잘 할 수 있게 두 전문가분들 애정 어린 코멘트 한 말씀씩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이 외식업 트렌드가 이제 취향이라든가 미식 또 이런 쪽으로 가면서 일반적으로는 그 소비자들께서 자신의 행복감이나 만족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그 요구들을 하세요. 네. 요새 뭐 많이 쓰는 겁니다만은 예를 들면 뭐 이 피케팅이라든가 또는 무슨 정답 식사라든가 또 제가 하나 조언 드릴 것은 그 affordable fine dining이라는 용어를 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고급 식당이라는 뜻인데 앞에 단어가 가기에 만만한 그런 뜻입니다. affordable. 그래서 이게 네. 가기에 만만한 그런 수준의 그 재방문 유도를 위한 소비자 가치 마케팅. 특히 이제 개념을 드리면은 공간, 공감, 공유 뭐 이런 네. 단어에서 좀 그 이 레토릭을 풀어 나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도 얼마 전 봤던 기사가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세계 최고의 음식 전문지라고 하는 영국의 더 레스토랑의 1위로 선정된 스페인 레스토랑의 오너셰프가 이제 우리의 발효된 된장의 그 무한한 맛과 감칠맛에 극찬을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된장은 이제 세계인의 입맛을 뒤흔들 충분한 가능성을 지닌 식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앞으로 이제 우리 기업도 독자적인 된장 전골 메뉴로 세계인들이 한국의 집밥을 그리워하는 날이 올 때까지 기대를 해보겠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먼저 가지고 계신 노하우와 경쟁력을 잘 지켜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레시피 보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브랜드 관리를 하시는 분이시니까 너무 잘 아시겠지만 외식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또 브랜드 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표권 관리에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표 등록은 뭐 기본이고요. 근데 상표를 등록받는다고 해도 유사한 카피 브랜드들이 많이 등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다각적인 브랜드 관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분들의 애정 어린 조언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더 큰 성장의 발판으로 삼고 저희들도 다 한국 푸드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나요? 정성껏 준비한 브랜드를 소개할 수 있어서 매우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기업의 경쟁력과 가능성을 짚어보는 글로벌 프로젝트 탐나는 K-파워.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힘, 탐나는 K-파워!